안녕하십니까. ITG 방송 토크 ITG 마켓 GP 보성입니다. 오늘은 오픈소스 기반의 파스 플랫폼 파스타의 코스콘 구축 사례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네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 1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네 분의 게스트분 각자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센터의 대표이사 전영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크로센터 하면 여기 또 민간에 계신 분들 많거든요. 뭐야, 공공클라우드 지원서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이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먼저 각자 뭐 하는 회사인지도 좀 기관인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선생님 다시. 예. 네.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우리나라 그 ICT 정책 수립, 네. 전자정보 정책 수립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네네. 또 실제 사업 그리고 관리 평가를 전체적으로 전 주기를 지원하는 네. 정보화 전문 기관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크로센트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NIO와 함께 파스타, 오늘 주제가 될 파스타를 개발했던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예, 저희는 또 그 파스타를 가지고 상용 솔루션을 만들어서 현재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는 코스코에서 K-파스타를 구축했던 김성철 팀장입니다. 코스코는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금융 토탈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였고요. 현재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해외 증권거래소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인프라를 수출하고 있으며,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지금 현재 기술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저희에서 이제 좀 선도적으로 클라우딩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의 다양한 분야에 지금 기술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 컴퓨팅 연구소의 한상기 대표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그 연구소는 전략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강연이나 글을 쓰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테크 저널리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네네네. 제가 얼마 전까지 사단법인 오픈 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의 이사장을 역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 대표한테 물려주고 전 튀어나왔는데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에 제가 불려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박사님 좀 약간 개건 MC 비슷하게 또 예. 질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또 돌발성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줘가지고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파스타, 이제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각자가 한번 클라우드는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클라우드를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먼저 센터장님부터. 클라우드는 무엇이다? 한마디로. 클라우드는 IT가 커나가는 텃밭이다. 텃밭이다. 네. 예. 아, 뺏겼네요. 비슷한 말 하려고. 클라우드는 자동화다. 자동화다. 네. 저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를 새로운 IT 세계로 이끌 기반적인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네네네. 예. 저요? 네. 저는 지금 저분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 시대의 클라우드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고 PD가 뭘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는 그냥 현재 네. 컴퓨팅의 가장 큰 트렌드죠. 네. 어떤 거든지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네. 또 변할 거예요. 근데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아까도 댓글사에 시청자가 그러셨는데 파스타가 도대체 저거 이태리언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아니야? 네. 왜 이름을 왜 파스타로 지었지?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름을 왜 파스타 줬습니까? 일단은 누가 줬어요? 일단 김은지 부장, 센터장이. 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추천하신 이름이고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네네. 네. 근데 이제 파스타는 파스와 타의 결합을 하는 타가 또 말이고요.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가 네. 영어의 줄임말로 땡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네. 영어로 해석하면 파스야 고마워라는 뜻이고요. 아, 네, 야, 그리고 감성적이다. 한국말로는 파스에 올라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얕합니다. 좀 끼어들면 네네. 저게 이제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네네. 우리 옐프라고 하는 서비스 알죠? 네네네. 옐프 서비스의 플랫폼 이름이 또 파스타예요. 그래서 네. 구글 검색을 하면 오. 파스타를 검색을 하면 두 개가 네네.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스타가 좀 상단에 많이 올라가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아져야지 구글 검색에 올라가는데 파스타 검색하면 옐프의 파스타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색하다가 혹시라도 그게 나오면은 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 파스타는 그러면 왜 만드신 겁니까? 처음에 네. 위에서 뭐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처음에.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약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플랫폼 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그 위에서 다양한 뭐 응용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네. 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 당시 클라우드 2014년에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 14년도. 예, 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가 국내에 전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려면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가진 국내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플랫폼 경쟁력을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좀 키우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경쟁력 있는 뭐 크로스센트라든지 뭐 클라우드 포유라든지 BD, 한컴 같은 기업들이 같이 뭉쳐서 네네. 이기 투합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거 전 대표님, 예, 이거 만드실 때 예.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힘든 때가 있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음. 사실 파스라는 개념을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걸 만드는 본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소스를 분석하면서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아. 의미 파악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아, 네네. 그 또한- 본질 파악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생태계 핵심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는 사실 얼마 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놨지에 네네.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머리가 좀 깔끔해진 느낌이고요. 네. 자, 그럼 깔끔하게 예. 한번 전 대표님께서 예. 이걸 저때 한번 어디선가 보니까 전 대표님이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셨던 것 같은데. 예. 네. 한번 우리 스마트폰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폰 비유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파스가 먼저. 그러니까 파스를 가장 이해하기 편한 거는 그 안드로이드를 생각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그 휴대폰이 바로 iOS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네. 하드웨어. 네네네. 그리고 거기 위에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깔리는 게 바로 파스고요. 그 위에서 상당히 많은 앱들이 유통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사스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그 iOS, 즉 스마트폰하고 바로 그 앱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앱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플랫폼, 즉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을 직접 구성하거나 만들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 파스타가 공급됨으로써 사실 기존에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 방식 그대로 만들어도 여기 올라가면 바로 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네네. 아주 놀라운 미들웨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전 세계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대형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글의 앱 엔진이라든가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플랫폼으로 봐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아시죠? 네네. 저희 아들이 거기서 일하는데 네네. 세일즈포스의 force.com 네네. 그 굉장히 수천 개의 그 사스 프로그램이 force.com 위에서 올라가요. 네네네. 또는 뭐 인투잇이라든가 네. VMware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이 이걸 안 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지. 맞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다 플랫폼을 해요. 그렇죠. 뭔가 그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네. 되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늦은 거네요. 그렇죠. 늦었죠. 늦었죠. 예, 예. 한 얼마나 늦은 거죠? 한? 한 4, 5년? 4, 5년? 5년 정도. 4, 5년 정도 됐죠. 자, 그런데 그 이제 5년 늦었는데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또 그 김 팀장님은 코스콤은 또 K 파스타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건 또 뭐예요? 파스타 있으면 되지 또 K 파스타 또 뭡니까 또? 그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자유제한 유선형입니다. 음. 그러니까 플랫폼이 내 몸에 안 맞으면 이걸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거기다 살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저희 코스콤은 또 이제 금융계 회사다 보니까 음. 저희가 가져다가 이제 금융에 맞는 그런 아. 새로운 플랫폼으로 또 이제 재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해외에 보면 뭐 파스타 뭐 파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요건에 맞는 파스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까 좀 제가 달이라고 말씀드린 네네. 게 사실 이런 게 이게 이제 IT 산업을 창출하는 네.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코스콤은 기존에 이제 파스타에다가 예, 예. 금융 인더스트리만의 여러 가지 예, 예. 도메인을 집어 넣어가지고 예, 예, 예. 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신 거네요. 예, 예. 그건 계속 진행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 예. 코스모에서 만든 그 K 파스타 예, 예, 그 예. 플랫폼은 결국 이제 어떤 이제
금융 관련된 예, 예. 스타트업이라든지 예, 예, 예. 금융 관련된 뭔가 요새 예. 뭐 인터넷 핀테크 네, 쪽, 예, 예. 핀테크 이런 거 할 때 이 예, 예. 플랫폼 위에서 쉽게 예. 만들 수 있고 서비스를 예, 예. 런칭할 수 있게 예, 예, 예. 그거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문제점이 아직 금융계 쪽이 저희가 이제 상당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뭐 현재 타겟을 뭐 정확히 금융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음.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제 파스를 먼저 저희가 만들고 네. 그 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이제 금융 이제 솔루션을 다시 얻는. 근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시장.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 금융계는 그게 빠르게 움직이는 편은 아닙니다. 이게 보수적인 데니까요. 예예예. 자, 그러면 일단 요 파스타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구성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파스타는 네. 파스를 코스콤처럼 파스를 만들 수 있는 사실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고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요. 네. 그 핵심 기능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A부터 G까지 다 개발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네. 5년이나 늦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해외의 글로벌 오픈 소스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 소스 중에서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네. 오픈 소스를 테이킹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은 클라우드 파운더리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오픈 소스가 전체가 이제 커뮤니티 버전이어서 검증이 필요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전체를 라인 바이 라인 검증하고 안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이제 다양한 IaaS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코스콤도 IaaS를 제공하시고 네. 뭐 KT도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IaaS를 지원하는 기능을 얻고 또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설치가 편해야 되거든요. 네네. 설치를 자동화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많은 국산 좋은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탑재하는 기능을 얻고요. 네네. 또 개발자들이 접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들, 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포탈 기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장애 복구 기능 등등을 부과해서 전체적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준하는 퀄리티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개발 범위가 네네. 이게 상당히 큰데요, 보니까요. 네,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으로 만든 거셨어요, 처음에.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파운드리에 비해서 또 많은 것들 많이 또 추가시켰나요? 발전시켰나요? 네,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네. 이런 것이 특히 우리가 많이 발전시켰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좀 많은데요. 네네. 두 가지만 얘기하기 조금 힘들고요. 네네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네.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그 외국에 있는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국내의 소프트웨어들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국내 소프트웨어들, 뭐 큐브리드라든지 티베로라든지 좋은 이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네네. 있는데 그걸 만드셨잖아요. 그거. 아, 예, 직접. 그렇죠, 네네. 그렇죠. 또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디폴트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뭐 IaaS뿐만 VM이라고 얘기하는 IaaS뿐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바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이제 파스타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네. 그 자동 확장 기능인데요. 플랫폼의 핵심 꽃이거든요. 그래서 안 죽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사람이 뭐 직접 들어가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클라우드가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도 많아서요. 네, 그런 경우가 그룹 안에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네.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탄력적으로 확장시켰다가 축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기존의 CF에는 없었던 기능인데요. 네. 부과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전 대표님은요. 예. 이제 크로스센터는 이제 민간이지 않습니까? 예. 뭐 센터장님이야 뭐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좀 그래도 이제 민간의 대표시고 혹시 또 절박하실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사업에 참여하셨으면 예. 이 사업을 뭔가 확장시켜가지고 예. 비즈니스를 일구시는 계획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예, 예.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막 시도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전 대표님은 이 파스타에서 예. 어떤 식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잡고 계신 겁니까? 크로스센터는? 예, 크게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는 뭐냐면 파스타가 이제 오픈 소스니까 네. 이제 오픈 소스를 이제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에게 그 기술 지원을 하거나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어떤 컨설팅 모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또 고객이 지는 거니까 아, 그런 거 귀찮으니까 나는 그냥 완제품을 갖고 싶어라는 고객을 위해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예예. 그래서 이 파스타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파스 엑스퍼트라는 상용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아, 사용 오픈 소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요. 이제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네. 이제 파스타를 원하시는, 그래서 코스콘 같은 기업에는 이제 파스타를 적용해드리고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파스 엑스퍼트라는 제품을 필요한 데는 가서 또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럼 뭐 전 대표님 앞으로 꿈은 뭐 리눅스 쪽에 예. 레드햇 같은 네? 예. 이런 파스의 예. 레드햇 같은 회사가 되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아우 당연히 그런 다른 기대를 색깔로. 가지고 다른 색깔로 네네네. 블루에 다른 색깔로요. 아, 저는 그래요? 파란 색깔. 아, 파란 색깔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수요처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건 도대체 어떤 업종에 아니 어떤 업종이든지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파스가 있을 텐데 예. 그리고 또 파스타를 쓰면은 그래서 제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계층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뭐 아무나 뭐 이거는 뭐 지금 가장 지금 하는 거는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 나라가 아직은 좀 문화가 좀 오픈 계열에 좀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네. 아니면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뭐 당장에 큰 비용 투자를 하기에는 좀 그런 회사들이 파스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크로센트하고 MOU를 맺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저희가 계속 플랫폼이라는 한 가지 기술적인 것만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파스타가 좀 확산이 되면 네. 우리나라 IT 문화가 많이 좀 바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오픈도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오픈에 맞추거나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요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먹히느냐 먹느냐 네. 이제 개방이 되는데 근데 아직도 근데 뭐 먹히는 걸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번 기회가 아주 그런 것들을 제공한 그러니까 정부나 니아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결국은 IT도 개방화되고 저희가 또 보면 노령화돼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IT도 이렇게 노령화 좀 추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례들 보면 IT 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세들이 많은 분들도 IT 하고 이런 걸 보면 저희의 이제 그런 문화도 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진짜 되지 보니까 않을까. 우리가 좀 연상이 된 것 같아. 갈까요? 박사님 어쩌라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연세라는 뭐. 부끄럽네요. 20대 초년.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은 출발성에 있으니까 네. 굉장히 비전도 좋고 좋아 보이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뒤에 또 슬라이드가 있을지 모르지만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BM의 블루믹스가 클라우드 네, 파운드리 네, 기반이고 또 뭐 HP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주제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GE의 프레딕스라는 플랫폼 있죠. 네, 네. 그것도 클라우드 파운드리 중심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완성된 형태의 플랫폼이 갖추고 있는 모습과 우리가 지금 갖추겠다라고 아까 뭐 갖췄다고 얘기하지만 다 못 갖췄어요. 제가 네, 네. 보기에는 네. 앞으로도 더 가야 되거든요. 네, 네. 이럴 때에 이제 그 시장에서 경쟁,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자원, 네. 이건 돈과 또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이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는데 네. 다윗 따와야죠, 이제. 적어도 뭐 돌이라도 잘 던졌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네. 해결해내는가. 아, 중요한 포인트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사실 여기 생태계란 말이 있는데 생태계란 말은 벌써 들은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생태계는 없잖아. 우리나라 생태계 거의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지금 한 박사님 말씀하신 다윗이 돌이라 던질 수 있는 다윗이 나오려면 일단 우리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가 부족하니까 지금 무엇을 우리가 먼저 스마트하게 뭘 먼저 하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뭘? 네. 뭐 일단은
파스타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네네. 이 소프트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네. 자,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등장해야 되고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코스코미신 거죠. 네. 이제 금융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아. 파스타를 선택하신 거고. 일단 코스코면 성공해야겠네. 대박이 터져야겠네. 대박이 좀. 터져야죠. 아. 네. 두 번째는 저도 준비하셨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외 쪽에서는 그 헬스케어 분야의 플랫폼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GE 프레딕스 같은 경우는 IoT 플랫폼, 그다음에 뭐 교육 쪽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업이 모여야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코스콤과 같이 어떤 특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산들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오픈 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데 몸을 담았던 이유가 네네. 사실은 이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개발자 커뮤니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파스타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육성되지 않으면 코스콤 혼자서 뭐 열심히 잘하고 저런 기업들과 협력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맞아요. 커지지가 않으면 그렇죠, 산업화가 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8차례 정도의 교육을 했어요. 무상으로. 물론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근데 성과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했던 나이파에서도 그러니까 니아가 이거를 시작을 했지만 개발자 교육은 또 나이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과의 교육 프로그램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충분하지가 못해요, 지금도. 개발자들의 어떤 지원, 그리고 개발자들이 스스로 커나가는 커뮤니티. 이거를 우리가, 뭐랄까, 이건 그냥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안 되면 이 분야는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뭔가 커뮤니티가 네. 외국 유명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타브에 뭐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뭐 영어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만의 그러면 딱 그런 기톱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 그러니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했던 커뮤니티가 네. 한 뭐 2, 3만 명의 개발자들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빨리 이 파스타 쪽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그냥 뭐 이게 좋으니까 이게 미래니까 이걸로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모티베이션 줘야 네,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코스컴이나 아니면 크로센트 같은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부족할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사실은 김문주 센터장이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큰 일이고 거기에 그 문제가 꼭 우리가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파스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다이카 골리앗 싸움처럼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든지 글로벌 파스들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베이스로 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서 이렇게 키우는 규모가 뭐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투자로 이제 그 일대 이렇게 만의 싸움으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와 그 지속적인 뭐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도 필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이걸 활용해서 정말 좋은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개발자 육성, 전문가 육성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고 또 전문 기업 육성 그리고 유통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나 서비스들의 유통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큰 국가적인 전략 하에서 묶어서 중장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텃밭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좀 한 말씀 주셔가지고 것처럼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에서 뭔가 동기부여 돼가지고 뭔가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여기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되는 게 있어야지 뭔가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뭔가 그 예를 들면 코스콘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1000개가 있다 하면 그걸 또 지원할 사람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그죠? 크로센트 같은 회사가 또 100개가 있다. 그럼 굉장히 또 많아질 거예요. 그런 게 일단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이제 네.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이슈 같은데요. 네.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많으면 또 이렇게 그 수익이 발생을 하고 또 수익이 많아지면 개발자들이 또 유입이 되고 네네. 또 반대로 또
이 서비스가 풍부해야지만이 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개발자가 많아야지 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실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개발자들에 대한 네. 교육과 육성도 해야 되고 네. 또 코스코님 같은 그런 큰 기업에서 이거를 네. 제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빨리 등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선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금 해외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좀 어렵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제가 이제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促진하는 역할도 같이 하면서 느끼는 네네. 부분은 처음에 공공시장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할 때는 공공에서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공공부문이 개방을 해서 민간 클라우드를 사자.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책 건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법이 통과되고 공공부문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하려고 보니까 실제 공공부문의 또 수요자 측에서는 쓰려고 하니까 마땅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숫자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적어서 예를 들면 영국에는 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25,000개 정도 서비스가 네네. 쫙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원하는 애를 쓸 수가 있는데 앱스토어처럼. 예. 네. 근데 우리나라에 저희가 이제 스토어를 하나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한 110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 쓰려고 보면 적당한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운 네, 거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서 수요자가 쓸만한 서비스가 많아져야 수요자가 다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도 돼요? 네. 제가 자꾸 끼는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우리나라 국가 전략 과제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지능정보기술, 뭐 VR, IoT 네. 다 했잖아요.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냥 기술적인 결과의 솔루션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요새 만나는 국장급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파스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얹히자. 그 결과물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클라우드가 다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를 해요. 네네. 그 구글이 했고 아마존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아마존 옛날에도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옛날 방식의 클래시컬한 머신러닝 하다가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걸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AI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AI 퍼스트 클라우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능정보기술로 다 오픈소스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만들겠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 결과물이 파스타 위에 하나의 오픈 API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최근에 국내 AI 그 번역하는 머신 번역하는 회사의 결과를 여기다 이제 얹기 위한 노력을 해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에듀테크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네. 교육에 관계되는 기술들도 또 아까 여기서 이제 핀테크나 파이낸스 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심이라면 에듀텍 관련된 것들의 기술들 뭐 에듀텍이라면 어떤 겁니까? 학생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뭐 그다음에 러닝 어널리틱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또 올라가줘야 돼요. 클래스룸에 관계되는 것들.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팅이다, 뭐 루이드다, 아니면 뭐 놀이다 이런 좋은 회사들이 나오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마존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뭐 이하스가 어떻게 되는 간에 네, 파스타의 환경으로 그들을 이렇게 유치하고 에듀테크 쪽으로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다른 그 정부부처 국장이랑 네. 에듀파스를 만들자라는 에듀파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역들로도 또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정부가 지원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적 결과물들이 파스타 위에 다시 또 장착이 네, 돼서 네, 네. 새로운 컬러를 갖게 만들어서 전체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제가 국회로 가야 되나요? 아니, 대선으로 대선으로 가요. 대선으로. 4월달입니다. 4월달. 준비 시간이 너무 없어. 준비 시간이 너무 강기훈 씨 없어. 오기 전에 빨리 나오세요. 저기 뭐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코스콘 같은 데 금융 있지 않습니까? 예. 금융 에듀파스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 네네. 또 뭐 네. 팩토리 예. 파스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하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박사님 하는 것처럼 그냥 그거 리포트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거를 이런 파스하고 다 연계시켜가지고 예.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국가 CIO가 있어야 돼요. 네. 국가 CIO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네. 한번 나가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아마존은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클라우드나 하나의 플랫폼을 놓고 말씀하신 금융, 네. 뭐 자동차 여러 네. 가지 거를 한쪽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다 조율해서 플랫폼 전략을 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파편화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부처가 때문에- 다르다 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글로벌 경쟁력이 미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떨어질 보면 수밖에 구글이나 없다. 네. 아마존이 너무 뒤져 있으니까 너무 네.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이거를 일개 기업이나 네. 일개 기관이 하기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어떤 전략하에서 네, 네. 어떤 스마트한 전략하에서 이거를 해나간다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 순발력은 가끔은 이제 어설프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네. 너무 순발력에 기대하지 마시고 네. 차분히 꾸준히 하는 게 전 아, 중요하다고 차분히 생각하고 꾸준히. 네. 이거는 지치지 말고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파스타 에반젤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 예. 그 에반젤리스트보다 쿡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셰프, 한데 셰프 파스타 셰프 셰프로. 네. 응.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예. 근데 다른 부처 가서 얘기하면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서 당신들이 만든 거를 지금 밑바닥부터 하지 말고 이외에 다 그렇죠. 사스로 올리는데 사스 위에 올라가는 플랫폼이 있다. 근데 잘 만들 수 있겠어? 그거 다 할 수 있게? 난 말하면서도 가서 말하는데 되게 불안해 사실. No problem. 사실 그 지금 1단계 끝난 거거든요. 네. 3년 동안 해서 이제 네. 1단계 끝난 거라서. 그러니까 이 플랫폼 소프트의 강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 저희가 이런 그릇이 없으니까 각자 그릇을 그렇죠. 갖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복잡한 기술을 다 핸들링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저희 비로소 요걸 파악을 했으니까 네네. 저희도 이제 여기다가 담아 나가면 경쟁력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 팀장님.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네. 자 이게 어차피 코스콤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파스 예, 예.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이제 그게 잘 돼야지. 예. 아까 말한 뭐 에듀 파스, 뭐 스마트 팩토리 파스 다양한 분야가 막 들고 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아 저 돈 된다, 잘 된다, 예, 예. 따라하고. 예, 예. 코스콤은 이제 이걸로 해서 어떤 식의 전략을 갖고서 어떻게 돈을 버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사실은 뭐 그 돈을 벌려고 처음에 했던 거 아니고요. 네. 사실 2012년도에 좀 한번 클라우딩 사업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12년도에 예, 야, 예. 굉장히 예, 빨랐다. 빨리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이 그때? 아니요. 저희 네. 다른 분이. 어. 근데 이제 하셨는데 그분 혹시 지금도 계세요? 밀려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밀려나셨습니다. 너무 빨랐어. 그래서 네.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보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내가 너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사실은 그 나쁜 그런 추억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기술에 지금 뭐 뒤처지게 되면 네. 결국은 그 저희에서 이게 약간 슬로건처럼 음. 먹느냐 이제 먹히냐의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업들은 이제 상대방에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줄어듭니다. 네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순위는 수성이고요. 음.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저희 기계가 어느 순간에 아마존 가고 구글에다 맡겨놓고 다 운영하고 우리는 그렇죠. 서비스만 하는 이런 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이제 위험감이 1위였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코스코이 그러면 금융계의 IT 리더로서 자부를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보호하고 이런 틈새 시장에서 우리의 그 뭐라고 시장을 창출하자. 네네. 뭐 이제 그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사실은 수성이고요. 두 네. 번째는 그걸 이용한 이제 확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콤이 이것을 예, 글로벌로 진출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갖고서 K-파스 갖고서? 그 글로벌 진출이 저희가 사실은 그 서비스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그 글로벌 기업에서는 사실은 수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글로벌 시장 진출하면서 그 기업 단독으로 진출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제가 그 보면 저희가 이제 진출할 게 선진국이냐 아니면 네. 틈새 시장이 중진 우리하고 비슷한 아시아 수준이냐 쪽. 뭐 아시아냐라고 하면 사실은 아시아는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부하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사실은 그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먼저 짓거나 해서 기반 인프라를 한국에 진출한다면 네. 그 후선으로 진출할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저희도 사실은 3년 전에 한번 제가 그 채권 시장을 한번 IT를 진출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이건 IT를 얘기하거나 채권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들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다시 돌아서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그 해외는 좀 그런 식의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저희 시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진짜 그 그런 식으로 예전에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네. 도로 깔아주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자동차 팔아먹듯이 예. 우리도 뭔가 이제 그 어떤 아시아 그런 나라에 IT 인프라를 뭔가 좀 해주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양한 서비스가 다 어떻게 더 예, 많이 들어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저희가 뭐 이렇게 조금씩 뭐 다리 만들어주고 이런 거보다도 네. 저희가 사실 가진 게 이제 인재 아닙니까? 네네. 사람 재원인데 사람 재원 쪽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클라우딩은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은 있습니다. 호스콤이 뭐 네. 정부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항상 기업들은 뭐라 그럴까 먼저 혼자 하기는 아직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네. 기회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한 박사님께서 네. 차분하고 꾸준하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여기 관련된 이제 오픈 소스나 관련된 여러 역량 있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걸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꼭 파스타뿐만 아니라 오픈 관련된 것들 그러려면 근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대기업 열악합니다. 위주의 예. 근데 이 오픈 소스나 이렇게 가면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단순 SI 위주의 그런 이제 어떤 저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열악하다라는 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스스로가 자꾸 소프트웨어 업계가 아니 그렇다는데 대접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 그 공공 서비스에 SI만 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이버에 있는 애들 팀장급은 1억 5천 이상씩 받아요. 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LG 이런데 현대자동차에도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많고요. 네. 거기는 다 충분히 대접받고 있고요. 네.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고 네. 사실은 경쟁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떨어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열악할 수 있죠. 그거는 어느 산업이든지 그런 사람은 열악해요, 환경이. 그래서 자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열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환경도 많이 존재하는 거고 또 외국계 기업에도 다 존재하고 있고 뭐 구글에 있는 애들 다 소프트웨어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구글 코리아에 있는 애들이나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역이 정말 경쟁력을 갖고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새롭게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좋은 인력도 들어갈 거고요. 문제는 이제 공공 쪽에서의 이제 이슈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알아요. 그 공공 쪽에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아까 해외 얘기하셨는데 나는 해외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가는 아마 2016년이 아마 거의 원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전환할 게 무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학교가 클라우드가 안 됩니다. 모든 학교가. 우리 학교 정보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죠? 안 돼요.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에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 정책을 전략을 짜겠다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빨리 가야지 전략을 내년. 그래서 제가 한번 차관 있는 데서. 아니 요새 코딩 교육 뭐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 전략 회의에 딱 가면 전문가 회의에 가면 정부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클라우드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클라우드 회의를 클라우드를 안 쓰고 아직도 아래 한글 파일 다운 받아가지고 그러고 갖고 오느냐.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 과장이 되게 쪽팔리다 그러면서 이런 방송 용어가 상관없지. 괜찮습니다. 뭐. 삑 처리한 거. 어차피 그런 캐릭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클라우드 기반에 가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에듀파스 얘기를 했지만 파스타 기반으로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정부가 만들지 말고 민간에서 만든 거를 들여오면 학교에 바로 다 보급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이 지금 열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공기관들 마찬가지고 대학교들. 대학교들도 국립대 같은 데는요, 저 클라우드로 내가 구글 드라이브나 뭐 아니면 뭐 드랍박스로 뭐 해주면 못 받아요, 걔네들. 그거 아세요? 그렇습니까? 고피디 그런 거 안 쓰시죠? 써요. 저 써요. 안 쓸 것 같은데. 에버드 들어봤습니다. 근데 거기 못 써요.
거기 못 쓴다고. 진짜 쓰시나요? 저 지금 대본도 에버노트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IT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쓸 거라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국정원이 있어서. 너무 심각한 데를. 아, 심각한가요? 미안해, 국정원. 어차피 뭐, 네. 그렇게 볼 테니까 네, 상관없는데, 네. 여튼, 그런 분들을 빨리 개선해야지 우리가 이 큰 시장.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SI들이 대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네 캡티브 마켓 가는 애들 빼고 나면 남는 시장이 그쪽인데 그게 한 3조, 4조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 갖고 각축을 벌이니까 열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는 굉장히 큰 전환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말이 굉장히 길었다. 아니요. 네. 박사님 말한 것처럼 지금 다른 패널분들도 보면 이제 한 포인트씩 그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좀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뭐 하나씩 좀 말씀해 보시죠. 전 대표님 사업가시니까 아무래도. 예, 일단은 그 플랫폼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외는 지금 그런 사업이 되게 많이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클라우드 SI 사업.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플랫폼 상에서 아예 어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구조를 바꿔주기 위한 일종의 경영 전략부터 해서 플랫폼 구축, SI까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슬슬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조를 기술을 그렇죠. 이용해서 완전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모델까지?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 네. 뭐 데브옵스니 에자일이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또 속도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 기반 위에서 경영까지도 바꿔주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컨설팅과 SI 사업들이 지금 계속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와 유사하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공시장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묘를 받는 시장들은 이제 민간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몇몇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뭐 에자일, 데브옵스, 네. 파스, 클라우드 이런 얘기가 이제 그들한테는 이제 해외 선진 사례로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어떠한 이제 국내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시장이 열리면 또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모여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박사님이 열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열악한 것도 있고 예. 열악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을 한 게 아니라 각자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사실은 지금 오픈 기반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성숙돼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IT 할 때 이제 그 시스코나 업체들이 와서 하드웨어 분야에서 저희한테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로 여기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 보면 오픈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뭐 손꼽아서 뭐 있을 만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걸 오픈 기반에 뭐 개발안에서 들어와라라고 하면 국내 기업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만간 서점을 내신다고 아까 지금 들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되고 이런 기술들이 교류가 되고 커뮤니티가 기술돼서 사실은 클라우딩 한축은 한축대로 가지만 오픈 기반을 빨리 성숙을 시켜야, 그리고 정부에서 오픈 기반으로 뭘 하는 회사한테 뭐 메리트를 준다든지, 그리고 기업이 아까 전에 국정원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들이 사실 오픈 기반에 들어오는 데 상당히 좀 제약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타파해줘서 같이 양축으로 성숙돼야만 저희가 아까 전에 골리앗 싸움을 좀 이기지 않을까,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센터장님.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서비스는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간에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힘들다, 아니면 힘들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서비스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아닌 제3의 월드라는 거죠. 그 새로운 월드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이제 이 서비스 개발자들,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어떤 포지션을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떤 관점을 볼 것인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적게 벌,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뭐 연봉이 되게 높고 그런데 우리는 낮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거를 지금 그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월드도 소프트웨어 월드로 계속 연속성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새로운 월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서비스 유통을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서비스 유통을 챙겨서 지원할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공공시장에서 많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가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물어보면 공짜라고 그러고요. 어떨 때는 100원이고 어떨 때는 1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주안점을 주고 있는 부분은 가격화하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의 프라이스를 무조건 매기고 그 프라이스대로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어떤 서비스 월드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공공시장에서 먼저 시도해본 공공의 시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그 저희 클라우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비스를 등록하실 때는 무조건 가격을 올리시도록 하고 그 가격에 준해서 판매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서비스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월드를 만드는 거죠. 서비스 월드는. 그렇게 하면 뭐 미래가 밝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로 조금이라도 뭔가 꾸준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집요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시장이 처음 열릴 때 초반에 들어간 친구들은 그렇죠. 돈을 벌었잖아요. 맞아요. 1세대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뭘 만든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플랫폼을 찾아야 돼요, 점점. 저는 이제 요새 후배들, 이제 스타트업 하는 애들을 만나면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가 이런 사스 시장 쪽에 기업이나 또는 공공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열릴 거다라는 거고 더 이상 iOS나 안드로이드 만들어가지고는 어려워요. 수십만 개의 앱 중에서 내 앱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는 탄탄한 그 여러 가지가 돼 있지만 투자를 한 1년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엔지니어들 갖고서. 지금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선점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왓슨 같은 이제 새로운 플랫폼 이런 거를 갖고선 그 위에 만드는 거 또는 삼성이 인수한 스마트띵스 같은 플랫폼에다 만드는 거. 그건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국내라면은 저는 이 영역도 이 땅땅밖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걱정되는 건 이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주고 그렇게 근데 이게 들어갈 아까 말한 정책적인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오픈파스 또는 파스타를 채택하는 기관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이런 데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무슨 뭐 LMS 같은 것도 오픈 LMS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데 기관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들 같은 거 왜 무들이 자체적으로 생태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데서 그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든 이 파스타를 그냥 아무나 다 쓰세요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 뭐 교육 이 부분이 하면 뭔가 그래도 조그마한 에코가 나올 것 같다는 데다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전략 갖고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스타라는 거는 하나의 이태리안 국수의 유형이잖아요. 그 안에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스를 어떻게 섞고 어떻게 토핑을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파스타의 맛이 나와요. 이게 아시겠죠? 셰프셔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도 다른 국수의 형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스를 오일로 할 건지 크림으로 할 건지 토마토 소스를 할 건지 오징어 먹물도 있습니다. 아 배고프다 근데. 자 이제 Q&A 시간 받기 전에 하기 전에 이제 질문도 많은 것 같은데 파스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겁니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퀄리티를 가장 높여야 되고요. 더욱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서
가장 엣지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따라가겠습니다고. 전 대표님 이제 그래서 크로스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 기반 오픈 소스가 계속 버전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검증해 나가면서 좀 안정적인 오픈 소스를 공급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잘 모니터링을 하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이 아직까지 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계속적으로 그 파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아이아스까지를 계속 통합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얘네들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 기능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네. 열심히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개발에 임할 겁니다. 네. 코스콤은 K파스타 어떻게 앞으로 더 받쳐주는 거죠? 저희는 이제 올해 이제 그 클라우딩 내년 이제 원년으로 보고요. 일단은 저희 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먼저 진출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융 쪽으로 그 보수적인 금융 쪽에 그 선두 주자가 돼서 네. 결국은 그 모든 분야의 클라우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증명해 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질문 읽어드릴 테니까 아무나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네. 자, 그 안채현님 K 파스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사용해 볼 수도 있는지요? 예, 지금 포탈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그 K-파스타 할 때 시범 서비스 할 때 약속드린 게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매뉴얼 오픈을 하겠다. 근데 사실은 매뉴얼은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오픈을 하는데 커뮤니티가 이제 저희 뜻대로 안 돼서 이제 커뮤니티를 조만간 좀 활성화할 거고요. 지금 그 K-파스타 포탈이 있습니다. 네. pasta.coscom.co.kr로 들어가시면 바로 로그인하시고 몇 개 마우스만 클릭하시면 네. 바로 환경이 주어집니다. 네. 아, 김태식님께서 그렇게 바로 몇 개 클릭만으로 네.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산 향상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파스타. 잘 만드셨어요. 예, 파스타. 파스타 잘 네.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권대영님께서요. 국산 미드웨어 업체들이 파스타에서 서비스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글로벌 파스의 마켓플레이스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큰 시장을 버리고 한국 시장에만 국한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다이가 골리앗 싸움인데 아직 한국도 제대로 지금 보면 저희도 그 지금 보면 파스타 올 때 2주에 한 번씩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당장 싸우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국내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런 시기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파스를 포기하고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서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접점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뭐 우리만 쓸 테니까 뭐 파스타에만 들어오고 딴 데 가지 그렇죠, 마라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락인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 맞죠. 예. 어차피 다 열려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반 오픈 소스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해외에서 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면 뭐 당연히 해외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네네. 또 이제 또 국내에서는 또 국산 소프트웨어를 또 많이 이렇게 그 배려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다 예.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예. 실제로 이번에 그 행자부에서 그 국민의 공모전을 했습니다. 네. 케이크 파스타 기반으로. 네네. 근데 거기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또 좋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전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너무 좋았다.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 하고 네. 휴대폰으로 바로 이거 찍으면 자기가 만든 앱이 나오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생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네네. 예. 자, 그다음에 임근식님께서요. 소프트웨어 사람이 한국에 많다에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경쟁력 관점에서 사람 부족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의 개선을 통해서 진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커뮤니티 주셨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 끊임없는 논의거리인데 네. 제가 7, 8학번이잖아요. 네. 제가 어느 대학의 1회잖아요. 네, 국문과.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쭉 봐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의 상황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한동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앓는 소리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공과를 진학을 잘 안 했죠. 네, 그렇죠. 의대, 그다음에 한의대 다 가고 이제 남으면 이제 오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 굉장히 바뀌었어요. 물론 알파고가 역할을 좀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다, 또 네.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네. 좋은 인재들이 많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의 그 양과 질의 문제는 결국은 기반에서부터 굉장히 착실하게 잘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어쩔 수 없거든요. 이건 그 능력 싸움이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제 정부가 자꾸 무슨 양병설을 해서 네. 무슨 소프트웨어를 막 양병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양성이 된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어디서 보면은 한 명을 쓰는 것보다 5명을 같은 가게 쓸 수 있으면 5명을 쓰겠죠. 근데 굉장히 병신 같은 전략이거든요. 네네. 5명의 수준이 한 명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이게 악순환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거고 저는 앞으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에 인공지능 시대 얘기하는데 인공지능 시대에서 안전하게 먹고 살 애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밖에 없어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소프트웨어예요. 네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 저는 서비스 쪽 하는 사람들이 더 저는 앞으로 더 아니,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네, 네. 서비스를 네, 네, 해야죠. 맞습니다. 다들 박안주님께서요 오픈 소스의 경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 이런 이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파스타 R&D 팀이 그 뭐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포함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소스 코드를 검증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실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 이미 검증돼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국내에 관련해서 이제 직접 R&D를 했기 때문에 기술 지원 조직이 국내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게 또 충분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질문은 좀 다른 의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픈 소스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되게 쉽죠. 왜냐면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원인 파악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되겠느냐. 그러네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오픈 소스를 전문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하는 기술 지원하는 업체한테 돈을 주고 이제 의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예. 근데 다행히도 이제 파스타는 이번에 저희를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기업이 육성이 됐기 때문에 네네. 파스타를 적용하실 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네네.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미 있고 또 네.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정진님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미 글로벌하게 파스 플랫폼이 뭐 AWS, 애저, 블루믹스 굉장히 많이 상용화돼서 잘 사용되고 있는데 굳이 파스 플랫폼을 구축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외에도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파스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가 있는지요? 예, 뭐 일단 비근한 예로는 그 작년 말에 영국 정부가 그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제 저희가 선정한 소스 코드죠. 클라우드 네. 파운더리를 영국 정부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의 파스를 그걸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정책을. 왜냐하면 그 파스 자체가 없으면 그게 융복합 서비스를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떠나서 네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영국 정부 전체가 아마존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죠. 플랫폼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도 다녀왔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파스로 진입하겠다라든지 해서 각 국가들도 이미 이제 아이아스를 넘어서서 네. 파스, 사스로 진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 수립하고 갔거나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조금 제가 다르게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에서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구축은 민간에서 하는 거고 국가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대준 거고 네. 이 사업은 민간에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가지고 국가가 이거 운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좀 그지 같으니까 뭐든지 이게 정부가 관계되면은 이제 재수 없어 이러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네. 그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부가 세금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그쵸. 이것을 갖고 민간에서 기회를 가져와라. 에코를 잡고 네. 이제 해줄.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건데 실패할 수 있죠, 당연히. 네네네. 근데 노력해봐야죠. 네네. 왜냐하면
외국에서 잘하고 있는데 뭐 할 필요 뭐 있냐 그러면 우리 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그 플랫폼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거 다, 외국도 어차피 또 클라우드 파운드리 다 오픈소스 있잖아요. 네네. 그 플랫폼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네네. 서비스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스마트하게 한다면 예, 네네. 맞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 맞습니다. 버티컬별로 맞습니다. 약간 서비스화 시킨다면 네네. 우리가 그리고 그 한 국가에 막 경쟁 상품이 있는 국가랑 음. 경쟁 상품이 없는 국가는 좀 틀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질도 틀릴 수도 있고 가격 네. 정책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비단 아까 지금 아리안글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리안글이 그 저희 그 한글 자체뿐만 아니라 외국 소프트웨어에서 좀 기여한 공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대비가 없다면 그냥 우리는 알아서 해, 우리 건 뭐 우리는 너희 거 쓸 거니까 이게 돼 버리니까 네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지금 잘 만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압박을 주는 팝콘 얘기만 하면 내가 열을 받아요. 김성훈님께서 글로벌 서비스와 비교해서 전자 프레임워크가 국산 미들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그것들을 쓰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굿 퀘스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파스타를 도입하시는 기관들이 네. 예를 들면 뭐 코스콤처럼 아니면 뭐 KT나 뭐 SKT 뭐처럼 아이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의 아이아스 서비스 제공자에서 파스 서비스 제공자까지 네네.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사스를 만드는데 다양한 아이아스 쪽에 장착하기 위해서 사스 개발의 기반으로 파스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어떤 기관은 그룹사 내부의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기반으로도 파스타를 장착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관점에서 장착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굉장히 다른데요. 어찌됐건 간에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기술 지원을 명확하게 예.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오픈소스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할 정도로 기술 지원이 가능한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해외에 안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 국내에 관련된 파스타라는 지원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전체 한번 몇 명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대략? 일단은 뭐 R&D 팀 한 30명 정도 네. 현존하고 있고요. 네. 또 별도로 저희가 기술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응대 체계를 저희 NI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네. 지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정적인 기술 지원 체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이게 해외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유통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력보다는 국내 해외 기업들은 네. 이제 뭐 마케팅 영업 인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R&D 팀도 그렇고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도 이제 이거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안에 엔지니어를 한 20-30명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기술 지원 원하는 분들에게는 네네. 굉장히 더 빠르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그리고 있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이제 협력 기업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서 협력 기업들한테는 뭐 코스콤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더 확장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육성하는 게. 그리고 전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한국의 지금 오픈소스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국계 대본의 업체들이 저희 나라의 코어를 공개하거나 이런 기술 공유를 하질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파스타가 가고 이제 오픈소스가 가면 사실 그들도 한국한테 어떤 기술적인 메리트를 안 주면 점점 더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오픈하는 게 네네.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실제로 그 파스타 때문에 뭐 그 피보탈이나 뭐 여러 업체들, IBM 이런 쪽이 한국에 좀 많이 네.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장경님, 코스콤에 이어 KT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실제 도입한 레퍼런스 사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사실 파스타가 올 4월에 소스 코드를 처음 공개했고요. 그리고 네. 첫 번째 서비스로 이제 K 파스타, 코스콤 파스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현재 클라우드를 뭐 도입을 이미 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업들하고 네. 이제 탑재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KT라든지 네. 뭐 SKT라든지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력이 있고요. 또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이 문의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파스타 2.0을 1월 달에 어나운스를 하는데요. 네네. 공개 공개 세미나 하면서 소스코드 다시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때쯤에 되면은 아마 이제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다시 한번 그 결과를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병호님, 파스타가 사스 솔루션의 제약을 확장하는 볼트온 솔루션으로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스 또는
온프리미스와의 연동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요? MQ 같은 오픈 API 영역의 기능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예. 일단은 첫 전영철 번째로 대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내에서 유사한 접근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SFDC의 Force.com, 리퀴드, MS, 아다고스 등 유사한 접근 아다고스. 솔루션에 대한 경쟁 우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방금 첫 번째에서 말씀하신 오픈 API를 통해서 기존의 SaaS나 다른 레거시 시스템들하고 연동하는 방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 브로커 방식을 내부에 탑재하고 있어서 네. 오픈 API 기반의 연계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현재 뭐 국내에 있는 다른 미들웨어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하고도 그렇게 이미 연동을 해서 네.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 부분은 두 번째는 그 생태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은 이미 이제 코스콤이 그 파스타를 서비스하고 계시고 KT도 지금 아마 조만간 검토가 끝나면 서비스하실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대기업도 지금 곧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동일한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마켓이 혹은 서비스가 세 군데에서 생긴다 그러면 사스 하나 만들어서 동시에 이렇게 마켓을 통합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파스 자체의 어떤 기본 기능 플러스 이렇게 이제 그 마켓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방성적인 측면에서 다 말씀하시는 건 이제 되게 폐쇄적인 파스들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개방형 마켓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얼짱 무슨 얘기가 나와? 네네. 아 김태신 저는 김태신 씨 얼짱미이신 김은주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파스타의 여러 기능 중에서 내부자 아닌가요? 자동 확장 기능은 AI 기반의 기능인지요? 저희 센터에 댓글 부대가 여기 팬들이 등장을 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이런 왜곡된 인터넷이 이런 왜곡된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큰 문제예요. 뭐 쿠폰이라도 없나요? 별풍선 좀 날려주세요. 여기 별풍선 아니지? 짱돌을 던지던가. 네. AI 뭐 이런 거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예, 네. AI는 아니고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룰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AI는 서비스로 별도로 연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김기준님께서요. 우리나라 중복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잘 된다 싶으면 똑같은 걸 또 만들고 베스트 프랙스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서로 같은 걸 또 만들려고 하고 개발자도 힘들고 사용자들 만족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의 기본 개념 그대로 더 나은 개발 환경을 위해서 공유 가능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기술 시장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전 대표님이야만. 네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니까 아까 한 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플랫폼은 여러 가지 그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이런 파스타라는 공동의 기반 위에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그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네. 또 이 서비스가 네. 또 코스콤, 뭐 KT 뭐 이런 기업들 위에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나 어떤 채널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쪼각쪼각 나서 서로 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저희가 바라는 사실은 파스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 기반 개발자 커뮤니티 또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우리나라는 제가 느낌이 한 2, 3년이 맥시멈인 거예요. 타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큰 가능성인데, 그 국민대, 제 아주 좋아하는 후배인 국민대 이민석 교수가 이제 이걸 굉장히 열심히 이제 외치고 다녀요. 네네. 광야에서. 아, 네. 그 친구는 이제 그 소스 중에 오픈소스의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내가 나누고 연결하면 더 커진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 습득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애들은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걔네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다 오픈소스 기반이에요. 가져다가 더 기능을 개선하고 그걸 다시 공헌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거대한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애플 같은 애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인식을 했고 IBM도 확 돌아섰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약한 거는 하나 문화고 하나 정책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의 규모가 많은 기업들한테 중요한데 거기서 이루어지를 못해요. 거기서 이루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추진하고 있냐면 적어도 정부 세금을 통해서 개발한 거는 다 오픈소스로 공개하도록 하자. 네. 이거를 법률적으로 공공 아예. 데이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의해서 지원돼서 만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들. 네네. 이거 다 오픈하자. 이런 식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이시지만 같이 하셔야 돼요. 저 김기준님 같은 분들이 네.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제가 네.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으로 나오셨으면 하시는 좋겠어요. 네네네. 후배들이 다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양한주님, 교육, 금융 등에 특화된 파스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특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일단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네. 그 플랫폼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거기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가 금융에 적합한 많은 서비스가 있다든지 네네. 에듀케이션에 적합한 서비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그 품질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파스가 구현된 곳이 보안적으로 이렇게 강화가 돼 있는지 네. 뭐 성능이나 안정성.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금융 같은 경우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서비스도 특화될 수도 있지만 특히나 이번에 코스콤 K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금융 시스템에 준하는 보안 규정과 어떤 그런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되게 좀 그 안전한 파스거든요. 네네. 되게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말씀 아까 에듀테크하고 파스하고 그거 좀 약간 좀. 예, 지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에듀케이션에 특화된 파스가 있느냐라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yes and no인데 네. 예를 들어 구글 for Education, 마이크로소프트 Azure for Education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자기네 오피스 365라든가 아니면 구글의 여러 가지 G Suite를 기반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올해 제가 한 프로젝트 중에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에듀테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에 대한 모델링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다음 머신러닝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닝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학습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를 어댑티브 러닝 같은 걸 위해서 여러 가지 태깅을 하고 재조립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많은 에듀테크 기업들은 자기의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고 싶지 그런 기본 기능은 그냥 가져다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기능들을 API로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머신러닝, 구글의 머신러닝이나 뭐 트랜슬레이트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미지나 그렇죠. 스피치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스피치를 전문이라는 기업은 그거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나는 다른 걸 아는데 스피치를 가져다 썼으면 좋겠어, 인식만. 그러면 구글 거 쓰는 거고 이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뷰노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지 인식 걔네 거 안 써요. 자기네가 만들어야지. 네네. 텐서플로우 갖고 만들면 미친놈이죠. 네네. 내가 그걸 경쟁해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내가 에듀케이션에서 하고 싶은 건 딴 거야. 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기능들은 나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건 API로 그냥 제공해주면 우린 가져서 쓰면 돼요. 네네. 뭐 트랜슬레이션 해도 되고. 내가 만든 그 교육용 컨텐츠를 중국어로 바꾸고 싶은데 네. 이건 그냥 트랜슬레이트 API 쓰면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네. 교육의 환경에서 특화될 수 있는 것들, 아니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베이직한 것들은 제공해주는 파스가 된다면 그거는 네, 저는 네. 에듀파스가 될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장병태님, 파스타를 구축해 보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아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위에 파스타를 구축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세부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가며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럴 때 기술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건지요? 아, 예, 물론입니다. 저희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우리 윤희근 선임도 나와 계신데 네네. 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네네. 갖고 있어서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연결해서 지원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뭐야 스태프는요 일단 오늘 그
여기 센터장님 그 이메일 하고 제 개인 메일이요? 개인 전화번호. 공인 아니세요? 공인? 아니 여기 팬클럽이 있으니까 팬클럽 주소를 알려주세요. 당황했네. 뭐야, 저기 아니 여기 뭐야 대표님 이메일도 괜찮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네. 대표님 이메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근식님 파스타 사용하기 위해서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해야 하는 걸 아는데요. 우분투만 지원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을 예, 다 대부분 지원하는 건지요? 다 지원하고 다 있어요. 지원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배고픈데 그만하죠. 네네네. 자, 파스타는 싫어. 파스타 얘기 한참 했더니 배고파. 네. 자, 김창희님께서 아까 세금으로 만든 거 모두 오픈으로 한다고 너무 좋다고요. 네. 자, 또 퍼스트 팔로워가 나와 혁신이 시작될 것 같다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좋은 질문 네. 다 좋았지만 그래도 두 분 네. 괜찮은 질문 한 박스 한 분 좀 골라주시죠. 아까 제가 네. 그 퀘스천이라고 하는 게 한 분 김기준님? 있었는데 김기준? 잠깐만요. 그 아래 서로 공통으로 하지 않고 나눠. 그렇게 빨리 넘기면 노안이라서 안 네네네. 보여. 김성훈- 그거요. 김성훈님. 그 네네. 질문이 좋았던 네네. 것 같아요. 네. 김성훈님. 김성호님 한 분. 네. 네. 또 한 분은 한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김태식님 네. 얼자. 얼짜. 그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혹시? 직원 같은데요? 왠지 아는 분일 것 같긴 네,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김성우님하고 김태식님은요, 저희 스태프한테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영화 티켓 2장씩 보내드릴게요. 와.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면 마치고 하죠. 네, 네. 선생님.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3년 동안 이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들어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작점에 와 있는 거지 뭘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갖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참여를 해 주셔야지 니네들이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앉아있는 자세로 하면 이거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돈이 세금으로 지원을 한 건데 이것이 의미 있게 만들려면 이 기술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야지 커진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는 것들이 처음에 나오는데 훌륭했던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다 빌빌했던 것들 같이 키워나간 거지. 그런 입장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시작입니다라는 거. 네네네. 예, 저도 교수님하고 박사님하고 동일한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보면 이 시장 오픈소스나 아니면 클라우딩 쪽에 인력이 아주 희귀하고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가지고 있는 걸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뭐 그런 차원의 고민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사업에 지난 3년간 뭐 정부와 민간 돈을 합쳐서 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됐거든요. 네. 이 투자의 결과로서 파스, 즉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이해했고 이 소스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에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그 시작이 그 80에 20에 해당하는 어떤 80%의 가치를 만드는 20%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함께 노력한다면 각 분야별 이제 플랫폼으로 확산이 되면서 정말 우리 국내의 어떤 기술이 다 총 집약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결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센터님. 예, 저희가 파스타를 처음 만들 때 왜 그걸 굳이 만들려고 하냐라는 많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공도 못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걸 성공해야 요즘 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텃밭이 될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가셔서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그런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아까 100억이라는 건 어떻게 저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뭐 3년. 아니 그것도 3년. 말 두 마리 사는데 뭐 뭐 정말 예? 얼마나 가치 있는 데다 쓴 겁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하나 씨앗이 되는 거고요. 이걸 또 도전을 한 무모한 도전 얼마나 좋습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오픈되게 나오셔가지고 진솔하게 또 얘기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런 하나의 문화들이 자꾸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나가시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시대가 그래도 많이 그래도 따라오는 거니까 네. 계속해서 용기 가지시고 스마트하게 또 아까 차분하고 꾸준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네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